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S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동과 소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파동의 종류, 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창 돌 여름 폭염, 우리는 이 폭염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계곡으로 놀러갑니다. 물놀이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쯤 돌을 집어 누가 더 많이 물수제비를 하는지 내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령이 없는 친구들은 돌이 물속으로 바로 퐁당하고, 진짜 잘하는 친구는 물수제비가 반대편까지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비가 오는 모습을 볼 때도 물속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이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동을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방울을 물에 떨어뜨렸을 때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파는 공기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고,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이동하여 지진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공기, 물, 나무 등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은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에너지를 통과시키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월드컵 시즌 동안 응원을 할 때도 파도 타기 응원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는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만 하는데 마치 파도처럼 관중석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동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파장, 진동수, 진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장입니다. 파장은 파동의 한 사이클의 길이이며, 길이는 파동에서 위치 상태가 같은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며, 파장이 길수록 한 사이클을 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주파수라고도 하며 헤르츠라고도 읽습니다. 1초 동안 어느 한 점을 지나는 단위 파동수이며, 주파수가 작을 때는 큰 규모의 파장이 만들어지며 주파수가 클 때는 작은 규모의 파장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진폭입니다.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파동에 흔들리는 높낮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파에서는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 횡자를 써서 횡파, 다른 하나는 세로 종자를 써서 종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파는 파동이 진행하여 나아가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의 파동을 말합니다. 용수철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S자 모양의 파형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롯한 전자기파들이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종파는 파동이 진행하여 나아가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을 때의 파동입니다. 용수철 실험에서 보면 용수철을 잡아 늘렸다가 놓았을 때 에너지가 용수철의 탄력으로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넓어진 부분을 소, 좁아져서 촘촘한 부분을 밀이라고 하며, 종파는 소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리 에너지가 종파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파도는 바다에서 해수면을 미는 바람의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데, 횡파와 종파의 성질을 모두 띱니다. 파도를 보니까 선생님도 바다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파도는 바다에서 해수면을 미는 바람의 작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해수면에서 물은 최고점인 마루와 최저점인 골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잔잔한 물높이를 기준으로 마루와 골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면 해수면 아래의 물 분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게 됩니다. 다음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파동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소리도 또한 파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소리는 고체나 액체, 기체가 전달하는 진동을 말합니다. 소리는 의사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며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음은 건강과 행복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기도 듣기도 합니다. 사람의 귀는 공기 중에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하는 고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악기에 의해 주위의 공기가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공기 에너지가 다시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퍼져나가 우리 귀까지 전달됩니다. 즉 공기의 흔들림이 소리가 되는 거죠. 소리에는 음량과 음높이가 존재합니다. 음량은 진동수는 같지만 진폭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 공기압력의 변화폭이 커져 소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높이는 진폭은 같지만 진동수가 다르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커지면 공기압력의 변화 속도가 빨라져 음높이가 높아집니다. 신기한 사실 하나, 진동을 전달하는 물체는 모두 매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매질 사이를 오갈 땐 진동의 전달이 어려워 소리가 전달이 잘 안됩니다. 한번 책상에 손을 대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 보세요. 평소에는 안 들리다가 책상에 귀를 대면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물속으로 잠수를 하면 물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이 잠수를 해도 고막 앞쪽으로 고막과 물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여 물 밖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파동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소리도 또한 파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소리는 고체나 액체, 기체가 전달하는 진동을 말합니다. 소리는 의사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며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음은 건강과 행복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가청주파수라고 하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보통 20에서 2만 Hz 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2만 Hz를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면 돌고래와 박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주파수는 듣지 못한다고 해요.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내 귀가 어느 정도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들어보았나요? 내 귀가 어느 정도 잘 들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혁신적인 IT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 광고에서도 보면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외부의 소음이 모두 차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성된 파란색 파동에다가 정반대의 파동인 빨간색을 같이 보내면 상쇄되어 소음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음들은 저주파들이라 전자회로가 빨리 작동하여 이러한 원리로 소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동과 그 일부분인 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념터치 S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